안녕하세요. 네, 민사법 플러스의 김동민 변호사입니다. 뭐, 오늘은 그 자기소개서 작성을 위한 그 법조인의 로스쿨 생활, 법조인의 진로 이런 거 중에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법조인의 진로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그 박도현 선생님과 그 지난주 어제 금요일에 이제 박도현 교수 선생님 이제 수업에 가서 이제 특강을 했는데 그 내용은 이제 정말 이제 자기소개서에 맞춰진 내용이었고, 오늘은 이제 그 했던 얘기보다는 조금 이제 두루두루 조금 여러분 생활에 쓰일 수 있는 얘기 이렇게 내용적으로는 겹치는 부분도 있겠으나 조금 많이 다릅니다. 네, 해당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참조하시고요. 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으신 3대 진로, 대형 로펌, 검사, 재판연구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대형 로펌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해당 펌에서 실시하는 인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컨펌을 진행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일단 거기에 가서 인턴을 해야지 이제 뽑힐 수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자기소개서와 그 로스쿨 재학 중에 학점으로 선발을 해요. 선발을 하긴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꼭 그거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제 로스쿨 입시와 마찬가지로 자기소개서나 이런 걸 좀 보긴 하는 것 같은데 경력이나 특이한 경력을 가지신 분들은 좀 좋으실 수 있고요. 특히나 이제 외국어 능력이나 아니면 본인이 좀 음, 대형 로펌에서 많이 상대해야 되는 기관에 있었다. 예를 들면 금융감독원이나 이런 데 있었다. 그러면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나 이런 데 이제 근무하신 경력이 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수월하게 이제 인턴 과정과 이런 데 이제 들어가실 수 있죠. 근데 이제 실제로는 이제 이런 성적으로 그거를 뽑는 건 아니고, 실제로는 이제 해당 로펌에서 인턴 과정에서 어떤 과제 수행이나 그 다음에 이제 토론이나 면접이나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실제 이 사람이 정말 일을 잘할 수 있고 잘 적응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걸 평가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컨펌이 내려지게 됩니다. 아, 뭐 실제로 이제 뭐 대형 펌의 인턴까지는 꽤 다양한 학교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신이 지원하는 학교가 꼭 이런 학교도는 실제로 거의 못 갈 텐데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전국에 있는 어느 로스쿨도 인턴까지는 웬만하면 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검사 선발 과정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2학년 1학기가 끝나고 2학년 여름방학 때 이제 검찰 일반 실무 수습 과정을 합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이런 과정 자체는 그냥 한번 관심 있는 사람 구경 와라 이런 정도 수준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약간의 이제 오리엔테이션 성격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는 아니고 이제 진검승부는 이제 2학기 때 하는 검찰 일반 수업입니다. 그때 검사를 지망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그 수업을 듣게 되고요. 이제 검사분 한 분이 이제 파열을 나오셔서 교수로 나오셔서 권역별로 이제 좀 나눠서 한 학교만 하시는 건 아니고 이제 몇 개 학교를 담당하시는데 이때 이제 그 학기 말에 이제 치르는 기말고사 하나가 이제 그거가 이제 진짜 경쟁의 시작이죠. 근데 이 기말고사는 이제 대부분 음, 앞으로 바뀔 수는 있겠는데 검찰에서 쓰는 이제 검토보고서 양식으로 시험을 치르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성적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2학년 겨울방학 때 검찰 심화 실무수습을 하는데 이제 이때부터는 정말 이제 들어가서 제대로 경쟁을 하는 거죠. 대부분 이제 일반 그 수업을 듣지 않으면 여기에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3학년 1학기 때도 이
겨울방학 때 실시하는 실무수습 기간에도 아마 시험을 여러 번 치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과 더해서 이제 3학년 1학기 때 검찰 심화 수업을 들어가고, 아, 이것도 이제 시험을 치르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제 3학년 2학기 때 그 필기 전형, 그러니까 서류 전형을 거쳐서 필기 시험, 면접 이렇게 거쳐서 이제 본선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상당히 이제 9월 가을에 보는 필기 시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그 전에 조금 뭐 좀 잘, 좀 성적이 좋지 않았다 하더라도 한 방에 역전하는 케이스가 있는 걸로 저는 뭐 그렇게 알고 있어요. 뭐 해당 뭐 과정에서는 다른 법보다도 이제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특별법 요거 위주로 이제 아, 계속 과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은 뭐 어금니 깎게 물고 형법만 공부하면 뭐 검사 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여지도 있는데 그러면 잘못하면 변시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 시험 떨어지면 법무연수원에서 연수하다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는 이제 재판연구원 선발 과정인데요. 재판연구원은 어, 2학년 2학기 때 형사재판 실무 수업, 3학년 1학기 때 민사재판 실무 수업, 각각의 학기에 이제 한 번씩 실시하는 기말 시험으로 어, 이 우선 선발을 하고요. 이 우선 선발에 들지 못한 학생들 사이에서는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필기 시험 전형.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때 보는 필기는 패자부활전이에요. 패자부활전이고 이 사람들을 모두 면접 전형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선 선발은 필기 시험장에 안 가고 바로 면접장으로 가는 거고, 필기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필기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만 면접 전형으로 가는 겁니다. 아, 법원은 좀 유구한 전통으로 좀 필기 시험 등수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그런 견해들이 많더라고요. 네. 이런 과정을 통해 선발하게 됩니다. 뭐 자기소개서에서 좀 주의할 점은 재판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아,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라 2년 내지 3년, 지금 3년일 거예요 아마. 3년 하고 이제 다른 직업으로 가야 되는 직장이기 때문에 대체로는 현실적으로는 어, 어, 송무를 위주로 하는 뭐 율총 같은 펌에 많이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고요. 아, 이거는 뭐 경찰 간부 이런 거는 음,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 뭐 꼭 꿈이 있으신 분은 아니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 업무 일반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자기소개서를 쓸 때 이제 뭐 나는 뭐가 되겠다, 뭐가 되겠다, 뭐가 되겠다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이거는 실무가 입장에서 보면 좀 촌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이 로펌 변호사나 사내 변호사, 공공기관 변호사 모두가 사실은 뭐 송무나 자문을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일반적인 경향상으로 이제 사내 변호사가 좀 자문을 많이 하게 되고 공공기관 변호사나 이런 때는 이제 송무를 좀 못하는 경향이 있긴 하죠. 있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 송무, 자문, 그러니까 소송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변호사와 자문 그 외에 법적인 문제 예방을 위해서 의견서를 내거나 아니면 해당 속한 조직에서 답을 주는 거죠. 이거 해도 되나요? 그러면 뭐 해도 됩니다. 해면 안 됩니다. 이런 의견을 주는 그런 역할이 또 나뉘어져 있다. 이런 걸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전문 영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옆에 이제 그 전문 분야 표가 있거든요. 이게 뭐 이거를 꼭 뭐 염두에 두실 필요는 없는데 현존하는 이제 대한변협에서 인정하는 전문 분야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좀 기반으로 해서 실제로 이런 일들이 진짜 존재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시고 자기소개를 작성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여기서 제가 뭐 일일이 이런 분야는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실제로 이런 분야를 한번 가서 뭐 대한변협에서 취업정보 게시판 이런 데라도 이제 검색을 해서 요즘에 구글링 하면 웬만한 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
해당 분야가 어떤 분야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각 법무법인 같은데 홈페이지 같은데 들어가 보면 이런 걸 찾을 수 있으니까 본인이 이제 그런 걸 확인하신 다음에 해당 내용을 자기소개서에 이렇게 언급하시는 게 조금 더 그 자기소개서를 조금 설득력 있게 채워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아마 로스쿨 입시에 관련된 건 뭐 제가 전문적으로 계속 올리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 아마 이제 조만간 이제 제가 원래 이제 하던 그 민사법 수업으로 돌아갈 거긴 해요. 근데 이제 그 제가 요즘에는 코로나 사태도 있고 해서 수업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클립은 꾸준히 올릴 겁니다. 혹시 이제 선행이나 이쪽에 관심 있으신 분은 계속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